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스핀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자, 니즈를 파악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스핀이 뭐다? 스핀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그 니즈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이 가진 문제나 그 니즈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시사하는 바가 이렇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관심을 고조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거의 필요성을,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고객의 문제는 뭐예요? 자, fitness the benefit, 고객의 문제는 뭐예요? 등록하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꾸준히 안 나오고 꾸준히 안 나와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그죠? 꾸준히 안 나와서 운동 효과를 못 보는 것. 그러면 이마트 담당자의 문제는 뭐예요? 수익이 안 나와 매출이 안 나와.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본론을 얘기한 게 아니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낮으로 이익으로 그렇죠. 정말 고객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더 열심히 안 찾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팔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안 찾으면 결국 기업이 손해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는 뭐야? 좋은 아이템을 자, 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게 도와주고, 그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해주고, 실제로 매출액이 제대로 늘어나게 해주고, 이익도 더 늘어나게 해주는 걸 해결해주면 그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야. 맞아요? 코스트코에서 검증이 됐어. 세계 최고의. 이마트가 커요? 코스트코가 커요? 얼마나 더 커요? 오케이. 얼마나 더 크다고? 30배. 자, 그런 회사가 인정한 회사예요. 안 살 이유가 있어요? 못 팔 이유가 있어? 자, 뭘 얘기하면 팔려? 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갖느냐?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오케이. 자, 또다시 걱정되는 건 없느냐? 또 다른 거 걱정되는 건 없느냐? 자, 그럼 왜 이런 걸 걱정하느냐? 뭘 받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냐? 뭘 받느냐? 무슨 경험을 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지금? 시사 질문이야, 이게.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느냐? 어떤 낭패를 받느냐? 심각하냐? 어떤 상품 거래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자, 두 번째 문제는 왜 얘기했느냐? 자,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냐?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럼 우리 제품이 그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취급할 수 있겠느냐? 자, 세 번째 문제. 이건 왜 얘기했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 제품이 그런 것도 해결되는 제품이라면 취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이건 왜 중요합니까? 얄팍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 경영 철학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되더라. 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정도 경영을 한다는 거,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면서 그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잘하는 회사를 거래하는 건 중요합니까?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게 분명하다면 거래 못할 이유가 있나요? 자, 그럼 부장님, 자, 우리 회사가 자, 제품도 조미김이
자, 소비자 반응도 좋고 맛도 좋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고를 정도로 맛이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마진도 35% 이상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마진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실제 판매량도 제대로 늘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다가 회사가 품질관리 시스템이 좋고 자, 정도 경영을 올바르게 하는 회사라는 게 분명하면 거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게 스핀이 끝나는 거야. 또 원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소비자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소비자 가격도 좀 적당하게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돼요. 그럼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마진을 줄이고 대신 많이 파는 거로 해서 뭐 하자도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네가 계산해 봤잖아, 전번에. 계산해 봤더니 어떠니? 우리가 35% 마진을 주고서도 사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 한 장당 단가가 얼마다. 뭐 이런 거 계산해서 줄 수 있잖아. 그러면 단가가 우리 것이 더 싸다. 그래서 파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보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FAB는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일단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다. 증거자료, 자, 브라인드 테스트라면 세상에 나와 있는 김 제품을 다 모아놓고 브라인드 테스트라면 10명 중에 8명이 우리 걸 고르더라. 동원 양방김도 집어넣고 뭐 광천김도 집어넣고 다 넣고 해봐서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우리 걸 고르더라. 자, 그것은 해서 FAB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 게 뭐야? 네가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문제가 된 게 뭐죠?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핵심은 뭐지? 핵심이 뭔데? 그럼 제일 많이 느껴진 건 뭐예요? 누리가 설명하는 중에 제일 많이 느껴진 건 뭐예요? 자신감 없다, 긴장감. 그것만 전달이 돼버렸어요. 설명하기에 급급한 조급한 마음만 전달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만 전달이 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 와, 답답하네. 제 얘기를 안 믿어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지. 왜 그러니? 본질을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야.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안 담으면 껍데기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되고요. 고객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고객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뭘? 연습.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연습을 하면 이게 해결될까? 문제를 찾는 게 보여서 브레인스토밍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많이 써봐야죠. 질문에 대한 대응이고 내용하는 답변. 내 답변을 내가 하는 질문을 원하는 이런 걸 지금 고쳐야 돼. 지금 네가 얘기한 걸 고쳐야 돼. 말이 너무 길다. 자세 똑바로 잡고 진짜 좋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저희 제품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것은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재구매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장님이 저희 예맛식품의 조미김을 취급하시면서 공간을 어느 정도만 확보해주면 반응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느낌이 왔죠?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코스트코로 2013년도에 거래했거든요. 그때는 매출이 제로였겠죠? 2017년도에 몇 년 지났죠? 4년. 690억 팔았어요. 자, 느낌이 있나 없나? 요게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여유. 상대방이 작용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뭐 했을 때 작용이 돼? 침묵합니다. 근데 모든 강의들 보면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 떠들잖아. 느낌도 약하잖아. 자, 그래서 움직이게 됐죠? 이제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지금 못할 이유가 있어요? 또 움직이지? 보이지? 상대방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그래야 데려가는 거야. 그래야 데려가는 거라고. 부장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래 놓으니까 뭐 또 집중을 해. 또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 이런 느낌. 저희는 A사, B사, C사, D사보다 마진도 더 많이 줍니다. 그것도 35%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같은 금액을 팔더라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귀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저희 예마식품의 조미김을 이마트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건 틀이니까. 그리고 저희 김이 더 많이 팔리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익금이 늘어날 겁니다. 만약에 1년에 이익이 50억이었다? 저희 제품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0억이 60억이 되고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이럴 겁니다. 소비자 반응이 좋다. 자, 그리고 품질이 좋다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저희 제품이 이마트 PB 상품이 된다. 그걸 중점적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도 좋고 가장 좋고 마진율도 좋은데 우리 걸 중점적으로 밀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뭐도 해결이 돼? 뭐도 해결이 돼? 이런 알고리즘을 모르면 영업 잘 못해. 해초 샐러드가 그 어디지? 그 용인의 공세점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위치가 좋고 면적을 넓게 진열해 놓으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진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놨을 때, 자, PB 브랜드를 이마트에 가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마진율이 높으니까 우리 거 비중을 많이 둘 거고, 우리께 소비자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많이 줄 거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나서 저 사람이 우리를 거래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다른 데 거 빼서라도 줄 가능성이 생기지. 맞아? 이왕이면 부장님,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할 수 있겠냐?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연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하면 연습이 더 빨리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잠깐 해볼 거예요. 누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누리가 집중을 안 해, 이놈이.
근데 얘는 누구냐? 나하고 만만한 친구 사이야. 근데 얘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야, 임마, 맛이 좋다고, 맛이. 10명 중에 1명이, 8명이 우리 걸 선택한다고. 알아들었어? 임마, 이 새끼가 웃지 말고 얘기를 해봐. 거짓말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얘가 안 듣는 것 같고 못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본능적으로 내 몸이 변화를 하고 소리를 뭐라고? 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진짜라고 임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얘기를 해봐 임마!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맛이 좋다고 알았어? 알았냐고 대답을 해 새끼야! 자, 이러면서 주고받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설명하는 중에 내가 먼저 세뇌가 돼요. 이렇게 훈련하면. 내가 세뇌가 돼야 세뇌된 느낌이 전달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내 속의 진실이야. 우리 영업사원들은요, 자기 상품에 세뇌가 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가서 설명하는 게 매가리가 없는 거야. 자,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제가 상품 자체잖아. 그러니까 가서 거래처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의할 때의 모습이나 이런 게 나한테 세뇌가 돼 있으니까 내가 가서 거품 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도 부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짝다리 짚고 교만한 태도로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양복 입고 영업하러 오는 사람은 100% 인정을 안 한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양복 입고 영업하러 오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한대요. 왜? 포장하러 왔구나. 포장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티븐 코비는 뭐만 입고 다녀? 스티븐 코비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뭐 입고 다녀? 청바지만 입고 다녀. 오케이. 진품은 어떻다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죠. 자, 광고 천재 이재석이는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광고 천재 이재석이는 목장갑 끼고 다닌답니다. 목장갑 끼고 다니는데 목수라서 간판쟁이고 이래서 입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일체 신경 안 써요. 지금 이 느낌이 생기게 하는 연습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세만 반드시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방식. 이런 언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명을 울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걸 무슨 언어라고? 공명을 울리는 언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언어. 뭐 때문에 심금이 울리죠? 내 속에 있는 마음 때문에 심금이 울리는 거예요. 용기가 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모님, 남편의 어깨는, 남편의 허리는 사모님의 행복 아닙니까? 맞죠. 허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아프면 사모님도 가슴 아프잖아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 선물하셔야지. 그럼 더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못 사주세요? 선물하세요. 쪽지 하나 써가지고. 당신의 허리는 나의 행복입니다. 써가지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을 울리나요? 응? 자,
자, 이제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없나? 헬스장이요? 응. 있죠. 있어? 네. 그런데 부부가 반대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의 건강은? 허리에서. 허리에서? 오케이. 그렇게 유머를 써도 되고. 남편의 건강은? 남편의 건강은 하체에 있다. 사모님의 행복 아닙니까? 남편의 허리는 사모님의 행복 아닙니까? 선물하세요. 가장 훌륭한 선물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가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감성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자, 세상의 어떤 상품도 다 감성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감성 상품이 아닌 상품이 있어요. 그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가심비라고 씁니다. 마음으로 왠지 모르게 끌림이 있는 게 이걸 가심비라고 하거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이 사람이 37,000원짜리 박찬호 크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이다 그랬더니 엘보는 골프장에서 생돈입니다. 자, 그러면 15만 원짜리 박찬호 크림이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뭘 생각할까요? 엘보가 와서 타수 하나를 잃으면 15만 원 나갈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래요, 이거 필요하겠네요. 사갈 수 있죠. 아닌가? 감성적인 영업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계를 팔 때는 그런 걸 안 해요? 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예요? 하용식이한테 가장 재미있는 일은 뭐냐? 먹는 일이야. 맞아요? 먹는 재미가 인생을 사는 동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 해초 샐러드 이거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9,900원 투자 못 하십니까? 오케이. 감성을 올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